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을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 정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오픈소스 개발자이고요. 2016년부터 해마다 컨트리뷰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리뷰턴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컨트리뷰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가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프로젝트 멘토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 이게 행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간 직접 참여하면서 끝날 때쯤 되면은 자립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개발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참가자들에게 기대하는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요것만 얘기해서는 컨트리뷰턴이 뭔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나게 열심히 개발을 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그게 해커톤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걸 만들어서 대단한 걸 해서 자랑을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공모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 보면 물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코딩 실력도 늘고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딩 교육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픈소스 기여 방법을 익히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행사이고요. 네, 그래서 사례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올해의 경우에 먼저 프로젝트 멘토들이 목록을 걸어두면은 참가자들이 프로젝트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프로젝트별 선발을 거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은 3단계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주최 측 사전 교육이 있고 팀별 오리엔테이션 및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스텝이고요. 주최 측 사전 교육은 매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퀄리티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그런데 사전교육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이거 자체로 뭘 잘 하게 되기보다는 그냥 친숙해지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별 오리엔테이션 및 진행이 이제 대단히 자율성이 높아서 각자 알아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걸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다르니까 그냥 다 다르다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14일에 참가자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식적인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 7월 14일에 참가자 발표가 딱 되면은 이때가 이제 참가자들이 가장 의욕이 넘치는 그런 때죠. 드디어 됐어, 이번엔 잘 해볼 거야 하는 의욕이 딱 샘솟을 때 바로 그날 문서 제공하고 채팅방 만들고 개발 문서 제공하고 간단하게 이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자기가 원하면은 8월 1일 안 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때 가장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채팅방 개설해서 이제 각자 간단한 빌드 해보기 이런 과제 올리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고 나면 개막식이 있고요. 그럼 공식 일정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그냥 좀 미리 해보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이제 우리 시작이에요 하면서 이제 주의 환기도 할 겸 해서 이제 공지도 다 같이 모인 김에 공지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역시 강조하는 건 우리가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내일은 저거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묻고 답하기가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제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경우를 기대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을까? 하면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막히는 것 같은데 하면 그러면 그 부분만 제가 딱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좋은 사례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대만으로 잘 되진 않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잘 물어보시겠지? 하면 좋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뭘 물을지 그리고 언제 물을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든 간에 혼자 오래 붙들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신청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와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딴 거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막연하게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하고 싶은 걸 골라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그걸 어떻게 골라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거 없이도 진작 그런 걸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면 좀 더 친절해져야겠다. 좀 더 잘 알려드리자. 버그 찾는 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찾아서 직접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시킨 대로 열심히 찾았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고치나 이런 또 문제에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장황해졌죠. 이렇게 다소 불필요해 보일 정도로 좀 장황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하지만 의도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일단 첫 단계를 누구나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목표인 것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시작하다가 어딘가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 이제 다른 경우에는 아예 시작도 못해서 어딘가 막히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피드백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못한 경우는 사실은 좀 도와드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좀 드는 편이지만, 하려다가 어디선가 구체적인 이슈에서 막힌 경우에는 이걸 도와드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결국은 누군가 도와드리는 게 이제 멘토의 시간을 써서 도와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분들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드리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볼까요? 부터,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까지 기다리기 전에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오픈소스에 웬 오프라인 모임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픈소스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 모여서, 장소 잡고 모여서 오픈소스 하나요? 아니죠. 아니 오픈소스를 출근해서 하나요? 그렇지도 않겠죠,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사의 어떤 핵심 지원인 부분인데, 앞에서 이렇게 잘 매끄럽게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화상회의 많이 하시면서 아마 공감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더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같은 말도 더 쉽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모임의 목표인데, 분명히 이제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가 며칠 집중적으로 2박 3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주, 8주 이렇게 여러 주 동안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자기 다 본업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인은 회사에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정 기간마다 오프라인 모임을 핑계로 주의 환기를 하는 효과도 겸사겸사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특정 프로젝트, 제가 한 프로젝트 예시일 뿐, 이제 모두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목표는 잘하는 사람을 지겹게 만들지는 않으면서 이제 잘하는 분은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빠짐없이 지원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인 셈이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참가자들 모아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결과로 좀 약간 불균질해지는 부분을 감내를 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길러야 할 기술을 어떻게든 익히는 것을 잘 서포트하자. 어쨌든 결국은 각자 익혀야 되는 기술이고, 그거를 저는 잘 서포트해 드려야겠다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강의를 많이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스케줄을 개인별 일정 관리해드려서 누구는 이걸 해보시고 누구는 저걸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반대쪽에서는 아주 그냥 자유방임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남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때요? 이 멘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좀 드시나요? 네, 그래서 그 참가자들한테 오픈소스 개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네,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니까 어디 한번 잘 모여서 열심히 한번 개발해 보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개발자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을 때가 있고요. 그 체험할 기회라는 게 뭘까 좀 생각해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그게 이제 특정 프로젝트를 잘하게 되는 능력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런 거 참여하게 되면 되게 신나죠.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뭐 문서가 좀 잘 안 돼 있고 참여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외부 기여를 잘 받는데 실패하고 있는 뭐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공개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 잘못 운영하게 되면은 뭐 오픈소스를 하겠다라는 목적은 좀 잊혀지고 그 프로젝트 자체에 좀 많이 매몰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오픈소스 체험에는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멘토가 신경을 써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 어떻게 좀 잘하게 노력을 하면은 비슷한 경험을 주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프로젝트는 그 적당한 규모에서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그냥 뭐 패치 작성하게 하고 또 아니면 리뷰 시스템에 밀어넣고 커뮤니티에 밀어넣어서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하게 하고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으로 그 시스템을 배우고 안착하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그냥 뭐 좋은 프로젝트보다는 전형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여서 이걸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목표에 맞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된 멘토가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리뷰턴 이후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요거 두 가지예요. 참가자들은 참여한 프로젝트의 기여자로 남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프로젝트의 기여자가 될까?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지켜보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참가자들이 이제 직접 컨트리뷰턴에서 참가한 프로젝트의 기여자로 남냐 하면은 그것은 뭐 일부 그렇긴 한데 사례가 되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그 프로젝트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원래 하려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 사람들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컨트리뷰턴으로 끝이냐? 그냥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비록 이제 컨트리뷰턴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다음에 이전에는 오픈소스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오픈소스에 관심이 없다는 걸 결국 깨달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이제 자기 취향이나 뭐 이런 거 잘 알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것보단 한번 참가해보고 네, 나는 오픈소스랑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도 좋은 성과겠죠. 뭐 어떤 게 그럼 안 좋은 케이스냐 하면 뭐 그냥 참가는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해봐서 결국은 내가 오픈소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해보긴 했는데 재밌었는데 재밌긴 한데 오픈소스가 재밌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행사하는 건 재밌었네 뭐 이러면 약간 좀 아쉬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뜨린 얘기로 돌아와서 평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해커톤도 아니고 공모전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데 약간 이제 난감한 부분이 이게 대회는 맞아요. 대회를 왜 하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동기부여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는 대회인데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잘하는 게 목표인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발은 이제 임의로 거의 선발을 하는 셈인데 그 결과물로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성실한지를 평가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로 치면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학교를 열심히 세우고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하고 모은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잘했나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했나 그러면 얼마나 개근을 했나 보면 될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도대로 동작을 하게 하려면 좀 그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잠깐 그래서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오픈소스를 좀 하자라는 취지의 그 행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좀 뽑아 보았고요. 뭐 4개 일단 뽑아 봤는데 이 관점에서 제일 먼저 좀 걸러낼 거는 구글 썸 오브 코드는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다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프로젝트 참여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라서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을 하자라는 과제를 주는 느낌이 있고요. 제껴놓고 보면 그 다음에는 컨트리뷰터는 대회를 해서 순위별로 보상을 주는데 애초에 이제 보상이 없는 행사도 있죠. 보상이 없는 행사도 제외하고 그리고 남은 건 보면 헥토버페스트라는 이제 패치를 보내면은 기념품을 주는 행사와 이제 컨트리뷰턴과 이제 보상의 측면에서는 약간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트리뷰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헥토버페스트가 약간 극단적 사례라서 이걸 좀 살펴보자면요. 이게 헥토버페스트 올해 올라온 이슈 중 하나인데요.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프로젝트 오너가 잘했다. 계속 코딩하고 이왕이면 내 프로젝트에 별도 좀 찍어줘. 이렇게 좋은 코멘트를 남겼어요. 대체 어떤 훌륭한 걸 했길래 이런 코멘트를 남겼을까 하고 보면 파이썬 코드예요. 그런데 파이썬 코드인데 자세히 보면 좀 되게 이상해요. 일단 파일 이름에 파이썬 확장자도 없어요.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보면 이게 OOP 컨셉으로 뭘 했다는데 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건 없죠. 이게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나 참가한 사람이나 어떤 헥토페스트라는 행사의 취지보다는 보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상을 획득하고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컨트리뷰턴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헥토페스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행사가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나 참가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아무나 열 수 있고 참가도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오픈된 행사임에 플러스로 해서 보상을 기계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하면은 보상 우리가 기념품으로 티셔츠를 드립니다. 이런 행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결과를 보니까 기계적 보상보단 낫긴 낫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의도와 보상이 약간 불일치하는 게 있죠. 의도는 여러분들이 와서 오픈소스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못하던 분들이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도이지만 보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위를 잘 매겨서 1등, 2등을 해야지 보상을 드릴 거예요 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려면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게 꽤나 좋은 오픈소스 튜토리얼 기회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목적에 부합하는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